이민세관 단속국이 10월 중순까지 전 직원의 교육을 실시한 후 서류 미비자들의 즉심 추방을 대대적으로 시작할 전망입니다. 20일 희망재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가정 3가정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코로나19 규칙 위반자에 대해 하루 최고 1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뉴욕 경찰청의 고위직 수가 거의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함께 웃음을 나누면 믿음이 더해집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 서로를 응원해 주세요. 모두가 힘차게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PCB도 함께하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맥도날드 에듀케이션 워크숍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라이브 웹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에게 대학 입시 변경 사항을 설명 듣고 여러분의 질문에도 답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더 밝은 미래가 시작됩니다. I'm Dr. Dave Choksi, New York City's Health Commissioner, reminding you that it is safe to get medical care. As our city reopens, doctors' offices and clinics are seeing patients again for routine care. Now is the time to seek the care that we all need, but we may have put on hold. To go for annual health exams and to receive routine vaccinations, like for the flu. To see our doctor, to manage chronic illness, and to get screened for cancer or other health conditions, like diabetes or depression. And to make sure that our children are getting their well visits, lead tests, and scheduled vaccinations. Routine medical care keeps us healthy and safe. If you have symptoms of COVID-19, tell your doctor before you arrive, and wear a face covering, always. If you need a doctor, call 311.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류 미비자들이 하루 만에 추방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민세관 단속국이 10월 중순까지 전 직원의 교육을 실시한 후 즉심 추방을 대대적으로 시작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정보통신이 지난 6일 ICE 내부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 전 직원은 서류 미비자들의 즉심 추방을 시행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상 미국 국경 반경 100마일 내에서 이민국 직원들이 불심 검문할 수 있고 이 법을 이용해 최소 2주 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모든 자는 추방 재판 없이 즉심 추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정책에 따르면 미국 어디에서나 ICE 직원에게 최소 2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즉심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방 재판의 회고가 됐다고 해도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어요. 뭔가 이제 추방 재판하면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있으시면은. 그런데 그런 기회를 못 받는 거죠. 판사 앞에서 이제 추방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예 그런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민국에서 즉심 추방을 통해서. 서류 미비자라도 무비자로 입국한 자를 제외하고 추방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비자 오버스테이나 미입국을 하더라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추방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2주 기간을 갖다 2년으로 늘리는 작업을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래갖고 2주를 2년으로 늘리는 건 법에도 나온 게 없는 거고 그냥 이민국 행정부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한 건데 빠르면은 10월 말부터 이게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으로부터 불심 검문을 당하게 될 경우 아무 대답도 하지 말 것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또 집으로 찾아왔을 경우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민국이라고 하면 그냥 폴리스라고 그러고 그럴 거예요. 그럼 폴리스 어디서도 폴리스냐고 물어봐야 되고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문을 열어주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잡혀가 추방 재판을 받고 감금돼
김 변호사는 즉심 추방이 돼버리면 미국 정부가 추방당한 사람을 미국으로 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 분명하다며 서류 미비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고나 질병을 당한 서류 미비 한인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20일 희망재단이 세 가정을 선정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8일 재단 사무실에서 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 가정에게 현금 1,200달러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변종덕 이사장은 약 40여 개의 한인들이 신청했지만 그 가운데 상황이 절박한 가구들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다리를 다쳐서 입원하고 또 넘어져서 다친 사람들 생활고에 너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세 가정을 추려서 오늘 이분들에게 한 가정에 1,200불씩 세 가정을 주기로 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도 이날 참석해 20일 희망재단이 전개하는 선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에서는 우리 동포 사회가 제일 도움이 필요할 때 처음으로 코비드 일어난 후 최초로 동포 여러분을 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뉴욕 한인회에서 20일 희망재단에 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 갖다가 동포 사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참석했습니다. 골절을 당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서류 미비자, 출근하다 비탈길에서 넘어져 양손 인대가 늘어나면서 일을 중단해야만 한 여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한인 가정들이 이날 감사한 마음으로 성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20일 희망재단에서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앞으로 계속 도와갈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코로나19 규칙 위반자에 대해 하루 최고 1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니엘 최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 감염률이 급증한 가운데 시와 주정부는 새로운 코로나19 규제 강화를 시행함에 따라 금요일인 오늘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집회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하루 최대 15,000달러의 벌금이 적용되며 코로나19 위험 지역에서는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예배당은 수용 인원의 25%나 최대 10명 상한제가 적용되며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교체되고 비필수 사업장은 폐쇄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과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응하는 결과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새 규칙들은 최소 2주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 감염률 추세가 본 수치로 돌아갈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욕시경 퇴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 경찰청의 고위직 수가 거의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뉴욕시경 인력은 6일 기준 34,488명으로 지난해보다 7%인 2,567명이 줄었습니다. 마틴 모럴레스 인사실장은 이와 비슷한 인원이던 때는 34,578명이던 2011년이며 그 전으로 돌아가면 1994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는 반경찰 정서에 따른 사기 저하, 10억 달러의 예산 삭감과 3억 3,500만 달러의 초과 근무 감축 계획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자선협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2,171명의 경찰관이 퇴직했으며 이는 2019년 전체 퇴직자의 1,788명보다 이미 많은 수치입니다. 노조는 올해 현재까지 퇴직자 수가 2010년 이후 그 어느 해 전체 퇴직자 수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5개월 동안 매달 약 200명의 경찰관이 떠났지만 인종차별과 치안 유지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숫자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4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대 경찰 개혁을 지지하는 일각에서는 뉴욕시경의 규모와 안전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 자선협회 팻 린치 회장은 경찰의 감소가 도시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한글 손글씨 공모전에 미 전역에서 200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2020 한글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한글 손글씨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1등에는 조지아주 거주 정세롬 씨, 2등은 네바다 거주 크리스티나 퀸타나 씨, 3등은 캘리포니아주 테네사 황 니콜스 씨 등 총 7명이 선정돼 수상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200명이 공모에 참가하는 등 한글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을 입증하는 행사라고 문화원은 말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뉴욕 한인회, 미주 한국어재단,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와 함께한 훈민정음 반포 574돌 한글날 기념 행사와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예일대가 대입 과정에서 아시안 차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연방법무부가 예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예일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시민권법을 위반했다며 커네티컷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입시차별 논란은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모든 지원자는 피부색이 아닌 인격, 역량, 성취도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인종에 따른 평가는 편견과 분열, 아픔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송장에서 2000년부터 2017년 예일대 전체 합격자 중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지원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은 반면 아시안과 백인은 합격자 비율이 전체 지원자 비율보다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시안과 백인 학생이 예일대에 합격할 확률은 흑인 지원자의 8분의 1에서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이는 1964년 제정한 시민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송에 앞서 예일대 측에 자체 시정을 촉구했으나 예일대는 입시 제도는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인종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법무부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사상 유례 없이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과연 대선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선거자료 분석기관인 미국 선거 프로젝트의 자료를 인용 66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조기 우편 투표를 마쳤으며 이는 지난 2016년 대선 한 달 전 사전투표 유권자보다 10배가 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때 미국 선거 프로젝트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조기에 투표를 마친 것은 처음보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이미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즉 사전투표 유권자들은 TV토론 등에 관계없이 일찌감치 지지 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사전투표는 우편으로 할 수 있는 비대면 투표인 만큼 코로나19를 우려하는 민주당 측 유권자들이 많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 프로젝트는 올해 대선의 전체 유권자의 65%인 1억 5천만 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사전투표 인구는 2016년 5,7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 전역의 한인 은행들의 SBA 대출이 대출 건수와 대출액 면에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이 어제 발표한 2019-2020 회계년도 SBA론 연간 실적에 따르면 15개 한인은행의 대출 건수와 대출액이 모두 감소했고 최근 4분기에만 감소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한인은행의 대출 건수는 1,34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4%, 대출액은 12.2% 줄어 14억 213만 달러, 하나로는 1조 6천억 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인은행 중 대출액 1위는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CBB였고 오픈뱅크가 2위, 메트로시티가 3위, 뱅크 오브 호프가 4위, 프로미스원이 5위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은행 중에서는 뉴뱅크가 60건에 6,349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뉴 밀레니엄 뱅크가 54건에 4,967만 달러에 달한 반면 노아뱅크는 7건, 197만 달러에 그쳐 액수면에서 뉴뱅크보다 32배나 적었습니다. 한국에 본점을 둔 은행 중에서는 신한아메리카가 26건, 2,528만 달러에 그쳤고 우리아메리카은행은 13건, 821만 달러에 불과해 노아은행을 제외하고 최하위에 그쳐 SBA 대출의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미국 내 자산 11건 내 아시안은행에 뱅크 오브 호프와 한미은행, 퍼시픽 시티뱅크 등 한인은행 3개가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인 10일부터 공식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대통령 주치의가 어제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침을 하면서도 주말에 대선 유세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쉰 목소리로 몸 상태가 정말 좋다며 내일 밤 플로리다에서 유세를 하고 일요일에는 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션 콜리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 과정을 모두 마쳤다. 병원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한 뒤 안정적 상태를 보여 토요일부터는 공식 일정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 직무 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수정헌법 25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건강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며 부통령과 행정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장 가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상하원에 보내는 경우의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에 봉착한 뉴욕시가 뉴욕시 전 현직 교직원에게 이번 달 지급할 예정이던 9억 달러의 각종 보상금 지급을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교직원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5회에 걸쳐 각종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5회분 지급 기한이 이번 달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어제 교직원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뉴욕시의 가장 큰 현안은 공무원의 해고를 피하는 것이며 이 시점에서 교직원 노조의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직원 노조 측은 코로나19 위기에 봉착, 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교실로 돌아가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교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상을 미루는 것은 분노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교직원 노조는 오늘부터 뉴욕시 측과 다시 협상을 벌일 것이며 우리의 요구는 매우 간단한 것으로 지금 당장 우리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직원 노조는 특히 이 돈은 이미 10년 전에 받아야 할 돈을 뉴욕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미뤄온 것이기 때문에 뉴욕시는 지체 없이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코로나19 확진율이 자체적으로 정한 위험 수위에 육박하는 가운데 뉴욕시와 뉴욕주의 확진율이 계속 큰 차이를 빚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들이 코로나19에 따른 폐쇄 기간을 연장, 내년 5월 30일까지 계속 공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외공간 행정직원에 대한 차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외공간 행정직원 4명 중 1명이 취업 1년 내에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 2만여 개를 적어둔 브루클린 부시익 소재 트럼프 거짓말의 벽에 프라우드 보이스라고 주장한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담을 퍼붓는 낙서를 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치유했다고 극찬한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가 어제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으며 약 성분에 낙태된 태아의 세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앤디 킹 시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 등으로 시의회에서 제명 처리됨에 따라 오는 12월 22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당선자는 2021년 말까지 시의원의 자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65세 남편이 51세 아내를 총기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다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밤 6시 45분쯤 퀸즈 미들빌리지에서 34세 남성이 마약 범죄 소탕에 나선 경찰들에게 장총을 겨눈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한양마트 플러싱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라남도 우수 수산식품 특판 행사가 여러분의 성원으로 신선한 물품이 추가 반입되어 10월 19일까지 연장 실시합니다. 이번 전라남도 우수 수산식품 판촉 행사에서는 기존에 판매되던 제품과 더불어 각종 꼬막, 캐초류 등의 다양한 제품이 새롭게 구비됐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까지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개최되는 전라남도 우수 수산식품 특판 행사장에 꼭 방문해주세요. 추석맞이 2020 뉴저지 한인 골프대회가 오는 10월 14일 오후 12시 선셋밸리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심신을 단련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모시는 우리 콜택시에서 함께하실 기사분을 모집합니다. 718-865-1027로 지금 전화주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22분입니다. 이상 10월 9일 금요일 TK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